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멘하드 사관문의 공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략 영상 제작은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영상은 크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기믹, 텔 패턴, 전체적인 진행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아이템입니다. 다른 배틀 아이템은 처음부터 빛나는 시리즈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성스러운 부적만큼은 빛나는 버전으로 챙겨갑시다. 아드로핀, 각성약은 트라이 초기 때 진도를 빼는 용도로 들어주세요. 추 4-2관문부터는 시간정지 물약을 꼭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4-1관문 숙련도가 충분히 쌓였을 쯤 시간정지 물약으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수류탄은 초기에는 암흑 수류탄으로 챙겨줍니다. 추 4-2관문에서 무력이 부족할 경우 몇몇이 회오리 수류탄을 들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음 공략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출발 전 세팅입니다.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상위 엘릭서 옵션에 바피감 5레벨, 반찬으로 생명력 혹은 물바방을 챙겨주어 생존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체방이 낮은 직업들은 바피감 엘릭서 차이로 생존 여부가 갈리곤 합니다. 그리고 딜러는 에테르 포식자 3레벨 세팅을 미리 구비해두면 좋습니다. 사관문 전체 러닝 타임이 약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택을 쌓는 극초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풀스택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포터는 4-2관문 대비 급조 타격 3레벨 세팅을 구비해두면 좋은데 관련 내용은 다음 공략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출발 전 자리와 역할 정하기입니다. 일단 315줄 기믹 자리는 1파티 왼쪽, 2파티 오른쪽, 1, 2번 위, 3, 4번 아래로 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둠 게이지 자리인데요. 해당 기믹에서 6명이 육각형 모양으로 서서 카운터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 자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알잘딱 서주세요. 다음으로는 내부 딜러를 정해야 하는데요. 내부를 하기 좋은 조건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내부 담당 2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스펙이에요. 내부 딜 요구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공대에서 스펙이 높은 편인 사람이 들어가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바드 파티면 좋습니다. 바드의 3버블 용맹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용맹을 받고 들어가면 더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폭딜 직업이면 좋습니다. 각성기가 간결하고 강하면 더 좋아요. 내부 진입 치커 갈망과 3버블 용맹이 있는 동안 딜을 많이 몰아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폭딜이 가능한 직업들이 유리해요. 네 번째로는 백사별로만 조합하는 것보다는 카운터를 쳐줄 수 있는 직업이 한 명 있으면 좋아요. 카운터를 상시로 아낄 수 있는 직업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 밖에 1격돌과 2격돌 담당이 있는데 해당 역할에 대해선 기믹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기믹입니다. 레이드를 시작하면 좌측 상단에 어둠 게이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패턴을 시전할 때마다 조금씩 차오르고 특정 패턴에 피격될 때마다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둠 게이지가 40%, 60%, 80% 차오를 때마다 협동 카운터 패턴을 시전하는데요. 협동 카운터 패턴에는 들고 있는 무기에 따라 검협카, 도끼협카, 검도끼협카 총 3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검 협동 카운터입니다. 주위에 검은 한계가 생기며 긴 칼을 치켜둡니다. 일반 카운터를 총 3번 시전하며 3번을 전부 성공하면 어글자를 향해 찌르고 전방 양옆이 터지며 패턴이 종료됩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굉장히 이쁜 패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때 랜덤하게 카운터 대신 돌진잡기가 나오며 경로상에 있는 모든 유저를 잡고 내려 찍습니다. 카운터와 돌진잡기의 구별법은 빨간 피해 범위가 나오면 돌진잡기입니다. 내려찍기는 후방에서 회피 가능합니다. 돌진잡기는 처음 바라봤던 어그로 대상자를 향해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어그로가 나다 싶으면 웬만하면 전방에 위치해주세요. 그래서 패턴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정리해드리자면 어글자와 서포터 정도만 정면에 위치해서 카운터를 치되 돌진잡기가 나오면 서포터가 그냥 잡혀서 패턴을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전원이 잡기를 피하면서 카운터를 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포터가 잡혀줌으로써 딜로스를 최소화시키며 패턴을 끝내버리는 것이죠. 만약 카운터에 실패하면 매우 큰 데미지와 함께 30초짜리 어둠 잠식 디버프가 생깁니다.
도끼 협동 카운터입니다. 도끼를 검게 물들이며 내려찍고 협동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총 3명이 카운터에 성공하면 도끼를 찍은 뒤 도끼를 뽑으며 패턴이 종료됩니다. 처음 내려찍기에 피격되면 지진 상태 이상에 걸려 카운터를 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찍는 타이밍에 맞춰 스페이스바를 사용해서 면역해준 뒤 카운터를 쳐주어야 합니다. 바드의 수연, 빛나는 성스러운 부적으로도 파괴가 가능합니다. 파괴법을 정리하자면 상면으로 도끼찍기를 면역해준 뒤 3명 이상이 카운터를 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 백에서 딜타임을 갖다가 마지막 뽑는 공격만 조심합시다. 카운터에 실패하면 검역화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큰 데미지와 함께 디버프가 생깁니다. 검도끼 협동 카운터입니다. 하늘로 날아올라 원, X자 모양으로 내려찍으며 어글자를 바라보고 협동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그 후 2가지의 케이스 중 하나를 시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찌르기, 일반 카운터, 근장판, 원장판. 두 번째는 지진, 전방배기, 일반 카운터, 근장판, 원장판입니다. 보스가 어글자를 향해 계속해서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파티원이 전부 한 곳에 모여있으면 카운터를 치기가 편해지는데요. 백에 파티원 전원이 모여 카운터를 대기해주도록 합시다. 백에 붙어다니면 패턴도 전부 피할 수 있고 딜하기도 수월합니다. 패턴 중 파란색 범위가 나오며 지진 상태 이상을 주는 패턴이 있는데 도끼역화 때와 동일하게 상면기로 면역해주시면 됩니다. 패턴 마지막에 무조건 사용하는 근장판, 원장판 패턴 때는 서포터가 케어를 해주면 좋습니다. 파괴법을 정리하자면 백에 모여서 협동 카운터를 쳐주고 계속해서 백을 따라다니세요. 일반 카운터까지 친 후 마지막 패턴 때 서포터가 케어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정산입니다. 어둠 게이지가 전부 차게 되면 보라색 게이지와 시간초가 생기는데 보라색 게이지는 딜 요구치, 시간초는 제한시간입니다. 쉽게 말해 제한시간 동안 딜을 열심히 해서 보라색 게이지를 전부 빼면 됩니다. 어둠 게이지가 가득 차면 주위에 장판을 뿌리며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때부터 공대원 전원이 1분짜리 암흑 디버프에 걸리는데 이 디버프가 걸려있는 동안은 패턴 전조 장판과 카운터 전조 반짝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후 보스가 카운터를 시전하는데요. 이 카운터 모션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운터에 성공하면 전방을 공격한 뒤 사라지고 6방향에서 분신이 등장합니다. 이 6개의 분신들 중 본체와 같은 모션을 취하는 분신만 카운터를 쳐야 합니다. 카운터 모션은 총 2가지인데요. 양팔을 들어 올리는 만세 모션과 몸을 숙이는 수그리 모션입니다. 카운터 모션별로 분신의 카운터 타이밍이 다른데요. 만세 모션은 늦게, 수그리 모션은 빠르게 치면 됩니다. 인게임 관점으로 카운터 타이밍을 보여드릴게요. 분신 카운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모두 중앙으로 모여준 뒤 나타나는 보스에게 협동 카운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 후 백에서 공격을 피해준 뒤엔 남은 제한 시간 동안 짤 패턴들을 잘 피하면서 보라색 게이지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유의할 점은 보스에게 생긴 공증 버프 때문에 패턴들이 아파진다는 점과 암흑 디버프 때문에 패턴 전조장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한 시간 내에 보라색 게이지를 빼지 못할 시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해 전멸기를 시전하는데요. 현재 맵 12시 끝까지 이동하면 전멸기를 회피할 수 있는 꼼수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315줄 기믹입니다. 315줄이 되면 무적이 2명에게 표식이 생기는데요. 표식이 생긴 사람 위치에 장판이 생성되기 때문에 구석에 겹쳐서 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후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2번째 표식을 주는데요. 역시 구석에 깐 뒤에 나오시면 됩니다. 딜을 하다보면 보스가 날아오르는데요. 그 후 6시나 12시 방향으로 이동해서 맵에 2차례 등장하는 표식 장판들을 회피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석상 무력화 기믹이 시작됩니다. 첫 표식을 빨 때에는 되도록 스페이스바를 쓰지 말고 걸어가세요. 이동기가 없고 느린 캐릭터는 스페이스바를 쓰면서 나와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혼자만 멀리 가려 하지 마시고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세요. 멀리 가는 것보다 겹쳐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스가 날아오른 뒤에 나오는 표식장판은 근접, 중앙, 원거리 순서대로 터지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근접장판이 터지는 걸 보고 이동합시다. 참고로 피격당할 시 데미지도 아프고 파열이라는 디버프도 쌓이므로 꼭 피해줘야 합니다. 시작 전에 속성 무력화 자리를 정하셨을 텐데요. 표식장판들을 2차례 회피한 뒤 곧바로 속성 무력화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위쪽 위치인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쪽 위치인 사람들은 아래에서 표식장판들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쪽에서 피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속성 무력화입니다. 맵 11시, 1시, 5시, 7시 방향에 거대한 검석상이 생기는데요. 이 4개의 검석상들을 모두 무력화에 성공해야만 기믹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무력 요구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무력만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 빨간 줄을 이용해야 합니다. 속상 무력화 기믹 중 랜덤한 플레이어에게 빨간 줄이 2차례 총 10개가 이어집니다. 이 빨간 줄이 이어진 사람에게 검기가 날아오는데 이 검기를 속상에 맞추면 하나당 45%가량의 무력화가 들어갑니다. 즉, 속상 무력화에 성공하려면 검기 2개를 맞춘 뒤 남은 10%가량을 직접 무력화해주거나 검기 3개를 맞추면 되는 구조인데요. 빨간 줄은 랜덤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4개가 나올 수도 0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줄이 많이 생긴 곳은 줄이 부족한 곳으로 지원해주는 식의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검기는 피격당할 시 데미지와 피격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피하면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속상 무력화 기믹의 국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엔 무력이 좋은 지갑이 위치하면 좋습니다. 보통 5시, 7시에 줄이 많이 나오고 1시, 11시에는 줄이 적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지원 가주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요. 5시, 7시는 줄을 2개만 맞추고 나머지 줄을 지원 가준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줄이 2개가 나온다면 처음 2개를 맞추면서 열심히 무력을 해 무력화를 끝내고 두 번째 줄은 전부 위쪽으로 지원을 가주면 됩니다. 아래쪽 무력화가 부족하다면 회오리 수류탄을 던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쪽에 줄이 1개, 2개가 나온다면 한 명만 위로 지원을 가주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위쪽에 줄이 4개가 나온다면 옆쪽으로 지원해주세요. 해당 방법을 사용해주면 대부분의 케이스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석상 무력화를 전부 끝내면 보스가 맵 전체에 광역기를 씻어냈는데요. 석상 뒤로 이동하면 광역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맵 전체에 광역 콤포를 씻어내는데요. 곧바로 협동 카운터가 나오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등 상면계로 면역해준 뒤 3명이 카운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카운터에 실패하면 얄짤없이 전멸이기 때문에 바드의 수염, 빛나는 성스러운 부적을 미리 사용해 안정적으로 면역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280줄 기믹입니다. 280줄이 되면 보스가 사라지고 맵 외곽 지형이 파괴되며 컷신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맵 바깥으로 밀려나면 낙사 판정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파괴된 지형은 보스의 체력 40줄을 깎으면 복구되는데요. 만약 패턴이 밀려 280줄 아래의 지형 파괴가 시작되더라도 무조건 40줄을 깎아야만 지형이 복구됩니다. 컷신이 끝나면 12시에서 딜을 하다가 찍기가 나오면 다같이 7시 방향으로 이동해서 협동 카운터를 쳐주도록 합시다. 카운터에 성공한 후 중앙에 있는 검을 무력화시켜주세요. 그 후 중앙에 2개의 구슬이 등장하는데 이 구슬을 먹으면 내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내부 파티 서포터는 공중 버프를 꼭 올려주어 내부를 응원해줍시다. 내부에 들어가면 1분 안에 카멘의 분신을 처치해야 하는데요. 딜 요구치가 빡빡하므로 암흑수류탄과 아드로핀 물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째 패턴의 종류는 째 패턴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내부를 처치한 뒤 중앙에 있는 검의 무력화를 성공해주면 파괴가 끝나고 외부로 나와지게 됩니다. 만약 시간 내에 파괴하지 못할 시 맵이 침식되며 내 외부 모두 전멸합니다. 외부입니다. 내부가 들어간 뒤 해당 위치에 모여서 장판을 피해줍시다. 공격 장판 사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장판은 2번씩 터지며 피격당할 시 날아가는데 높은 확률로 낙사되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보스가 내려오면 공대장은 꼭 실리안을 사용해줍시다. 그 후 보스를 무력화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보스에게서 검은 회오리가 2차례 나오며 보스 십자 방향에 피해 영역이 생깁니다. 검은 회오리에 피격당할 시 날아가서 높은 확률로 낙사를 당하며 피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공중에 떠 무력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검은 회오리 2번이 나온 후 스페이스바로 피해 영역을 뛰어넘고 들어가 무력화를 해주면 되는데요. 피격 면역 스킬이 있는 직업은 먼저 들어가서 피격 면역 스킬로 검은 회오리를 먹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력화가 빡빡하다면 해당 방법을 이용해 조금 더 빨리 들어가서 무력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력화에 성공하면 앞을 찍은 뒤 패턴이 끝나지만 무력화에 실패한다면 플레이어 전원을 멀리 날리고 파열 디버프가 들어옵니다. 피격 이상 면역으로 면역이 불가능하고 보스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낙사되기 때문에 만약 무력에 실패한다면 전원 보스와 딱 붙어주어 생존해주도록 합시다. 내부 타임 어택이 임박해지면 외부 외곽도 침식되기 시작하는데요. 맵이 침식될 때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둠 전식 디버프가 쌓이기 때문에 의식해서 피해주도록 합시다. 내부가 파괴를 끝내면 침식된 맵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후 짤 패턴들을 잘 피하면서 파괴된 지형이 복구될 때까지 40초를 빼주시면 됩니다. 175줄 기믹입니다. 175줄이 되면 보스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맵 12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맵에 9개의 검이 생성되고 랜덤한 플레이어끼리 줄이 연결되는데요. 이 줄이 있는 위치에 잠시 뒤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레이저를 검에 맞추면 노란색 구슬이 생성되는데요. 레이저가 끝날 때까지 피해준 뒤 노란 구슬을 한 명당 하나씩 먹고 맵 아래 끝으로 이동해주면 생존이 가능합니다. 보스가 12시로 이동한 뒤 검이 생성될 때까지 잠시 동안 딜이 가능한데요. 너무 늦게 내려가서 사고나는 일만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검이 생성되는 모양은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사진처럼 왕자 모양으로 만들어줍시다. 두 번째 케이스도 사진처럼 왕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12시에 고정으로 설 인원을 정하면 더욱 쉽게 설 수 있습니다. 줄이 어느 사람끼리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껏 알잘딱 자리를 잡아줍시다. 만약 검의 줄을 맞추지 못할 시 잠시 뒤 폭발하며 플레이어 전원에게 준직사급의 데미지와 파열 디버프가 들어옵니다. 혹여 못 맞춘 검이 있다면 빠르게 6시로 모여 서포터의 케어를 받아주도록 합시다. 줄긋기가 끝난 후 6시에 있으면 컷신이 나온 후 달리기 기믹이 시작됩니다. 총 4차례 다가오는 검들을 잘 피하면서 보스 앞까지 가주시면 되는데요. 보스 앞에 있는 푸른원에 들어가면 격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빠르게 간 한 명이 격돌에 진입해주고 나머지 인원들은 딜을 해주면 됩니다. 이 1 격돌 때 적당히 스킬을 쓴 후 샨디를 사용해서 최대한 딜을 몰아줍시다. 격돌은 트리시온에서 해볼 수 있으니 미리 연습을 하고 가면 좋습니다. 달리기 팁입니다. 검과 검 사이에서는 웬만해선 직각으로 무빙해줍시다. 마지막 4번째 검은 무조건 중앙이 안전공간입니다. 만약 실수해서 검에 닿을 시 맵의 6시 끝으로 끌려갑니다. 약간의 데미지와 딜로스가 생길 뿐이지만 많이 잡혀갈 시 딜로스가 심해지므로 유의해주세요. 격돌에 들어가면 어둠 게이지가 강제로 전부 차게 되는데 이 격돌 동안 보라색 게이지만큼의 딜을 빼야 기믹이 파괴됩니다. 만약 격돌 중 굿이나 배드가 하나라도 뜨면 외부에 장판과 굿을 2개가 생성되는데요. 딜러들은 장판을 잘 피하면서 딜을 해주어야 하고 굿은 먹으면 공격력 40% 감소 디버프에 걸리고 방치할 시 터지면서 광역으로 디버프를 주기 때문에 서포터가 모두 먹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격돌이 끝나면 보스가 잠시 사라졌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찍기를 피한 뒤 파란 혼에 들어가주면 두 번째 격돌이 활성화됩니다. 역시 한 명이 두 번째 격돌을 잡아준 뒤 후드를 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격돌도 굿이나 배드가 하나라도 뜨면 외부의 장판과 구슬이 생성됩니다. 격돌이 끝나면 보스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데요. 이때도 보스가 있던 허공을 공격하면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딜해준 뒤 마지막에 서포터의 케어를 받아줍시다. 만약 딜이 부족해 보라색 게이지를 전부 빼지 못할 시 보스가 전멸기를 사용합니다. 전원 생존 기준 부족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88줄 기믹입니다. 88줄이 되면 보스가 날아오르고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플레이어들은 가까운 외곽에 핑을 찍어 한 점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잠시 뒤 랜덤하게 어둠의 견제 디버프를 부여하는데요. 이 디버프는 어떤 스킬이든 사용하면 해제되면서 그 자리에 넓은 피해 장판이 생겨납니다. 파이법은 한 점에 모여있다가 바닥에 푸른색 오라가 보이는 순간 스페이스바를 사용해 디버프를 해제함과 동시에 피해 장판을 피해줍시다. 바닥에 주기적으로 똥장판이 생기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쓴 이후에도 발을 맞춰 계속해서 움직여주어야 하며 똥을 5번 뺀 후 중앙으로 이동해 보스를 무력화해주시면 됩니다. 무력화에 실패 시 전멸합니다. 무력화에 성공하면 맵에 6개의 검이 새롭게 생기는데요. 이 검들은 랜덤한 플레이어와 선으로 이어지며 잠시 뒤에 이어진 대상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 검은 카운터를 치면 그 자리에 정지하는데요. 검을 파란 줄 위로 유인해서 카운터를 쳐 파란 줄을 막아주면 그 위치 외곽에 있는 검석상의 무적이 해제됩니다. 이때 고정적으로 아제나를 사용해줍시다. 이 검석상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버프창에 보호막 버프가 생기는데 맵에 존재하는 6개의 검석상을 모두 부숴 보호막 버프 6스택을 받으면 패턴이 파괴됩니다. 만약 1스택이라도 부족할 시 준직사급의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검 카운터를 치는 위치는 검이 나온 위치의 시계 방향에 있는 줄에서 쳐주시면 됩니다. 빨간 줄이 이어지는 걸 보고 빠르게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대기해주세요. 예시 영상들을 보여드릴게요. 검은 주위에 계속해서 경직과 데미지를 걸면서 돌진하기 때문에 카운터에 경직 면역이 없는 직업과 돌진형 카운터를 가진 직업에게 굉장히 취약한 패턴입니다. 빨간 줄이 이어졌는데 자신의 직업 카운터에 경직 면역이 없거나 돌진형 카운터라 불안하다면 자신의 위치를 브리핑해서 줄이 이어지지 않은 2명이 적극적으로 카운터 지원을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드 난이도 기준 아제나만으로 검색상들이 전부 부서지기에 문제가 없지만 더 퍼스트 난이도의 경우 아제나를 맞추고도 약 1억가량의 딜을 더해야만 검색상이 부서집니다. 딜러들은 카운터를 쳐준 후 곧바로 자신 위치에 있는 검색상을 딜해줍시다. 확실하게 데미지 0이 뜨는 것까지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서포터의 경우는 혼자서 검색상을 부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브리핑해서 줄이 이어지지 않은 딜러가 지원을 가주어야 합니다. 63절 기믹입니다. 63절이 되면 보스가 날아올라 중앙을 찍습니다. 이때 1파티는 왼쪽, 2파티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 후 똥긴 3차례 나오는데 발맞춰 걸으며 피하면서 12시로 올라가세요. 12시 끝에서 보스의 푸른색 범위감금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시 똥을 피하면서 발맞춰 내려갑니다. 세 번째 똥이 터진 후 네 번째 똥이 생성된과 동시에 또다시 맵 전체의 감금 공격을 사용하는데요. 바드파티는 12시에 있을 때 수호의 연주를 사용해주고 도화가 하나파티는 세 번째 똥이 나올 때 빛나는 성스러운 부적을 사용해 면역해줍시다. 면역해준 뒤에도 유도장판들이 계속해서 터지기 때문에 끝까지 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면역에 실패할 시 감금에 걸려 후속장판들을 전부 맞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사망함으로 주의하세요. 12시에서 내려올 때 발맞춰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명이 이동기나 빠른 이동 속도로 튀어나갈 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똥을 맞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파티원과 발맞춰 걸어주세요. 기믹이 끝난 뒤 보스가 곧바로 1번 패턴을 시전하는데요. 만약 기믹 도중 어둠 게이지가 차게 되면 높은 확률로 협동 카운터를 시전하는데 특히 도끼 협동 카운터가 갑작스레 나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믹이 끝나면 보스의 모션을 유심히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믹 이후부터 보스에게 어둠의 주인 버프가 생기는데요. 이때부터 카멘의 패턴을 피격당하면 확률적으로 화면이 깨지는 이펙트와 함께 치명타 피해를 입어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이때부턴 짤 패턴을 더더욱 조심하며 안전제일로 플레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짤 패턴인데요. 짤 패턴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관문의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시작부터 280줄까지는 1번 패턴만 나옵니다. 280줄부터 240줄까지는 지형 파괴가 되어 날아가면 낙서 판정으로 사망하고 280줄부터는 패턴 몇 가지가 추가된 강화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175줄 기믹이 끝난 후부터는 맵 외곽에 벽이 생겨 외곽으로 날아갈 시 약간의 데미지와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가 쌓입니다. 63절 기믹이 끝난 후부터는 보스에게 피격 시 확률적으로 치명타 피해를 받으며 맵 외곽에 날아갈 시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와 함께 암흑 상태 이상에 걸려 보스의 짧았던 범위장판이 보이지 않게 되어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패턴 한 개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진짜 짤 패턴입니다.
짤 패턴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카운터를 치고 나선 꼭 보스 뒤쪽으로 이동할 것,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바를 웬만해선 아껴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할 것, 세 번째로는 패턴이 끝나고 다음 패턴이 시작하는 사이 동안은 호들이 긴 스킬은 사용하지 말고 패턴 전조를 보고 나서 사용할 것. 특히 스페이스바가 빠져있을 때는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짤 패턴은 협동 카운터와 마찬가지로 들고 있는 무기에 따라 사용하는 패턴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검 패턴은 어려운 패턴이 많고 도끼 패턴이 상대적으로 딜각이 좋은데요. 무기별로 짤 패턴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앞 2번입니다. 첫 탄은 경직, 두 번째 탄은 피격 이상을 유발합니다. 라우리엘입니다. 칼로 후방을 가리킨 뒤 앞으로 점프하며 후방을 부채꼴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만약 독백을 맞아 밀려나면 후속 뛰어기 공격까지 피격되어 상당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섭모션이 짧아 구분이 힘들어 딜러들의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패턴입니다. 잡기입니다. 노란색 범위가 나오며 후방을 잡습니다. 잡힌 사람이 있을 시 어글자를 찌르며 경로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를 추가로 잡아찍기 때문에 잡힌 사람이 있다면 꼭 브리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잡힌 후 땅바닥에 떨어질 때 서포터가 케어를 해주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암흑 디버프가 있을 때 범위 장판이 보이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 된다는 점입니다. 술차입니다. 돌진해서 두 번 찍어 날려보냅니다. 선모션이 굉장히 짧아 낙사 구간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패턴입니다. 낙사 구간 동안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돌진입니다. 어깨에 칼을 올려 자세를 취한 뒤 양옆을 날려보내며 돌진하고 최종적으로 후방 안전인 피자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머리를 돌리기도 합니다. 후방에서 피해주면 안전하며 처음 모션으로 옆을 베는 순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좌우를 베는 순서는 랜덤입니다. 성열입니다. 랜덤한 두 명에게 표식을 주고 표식이 이어진 위치에 똥이 생깁니다. 보스는 마지막에 전방을 크게 찍습니다. 마나바위에 검 젖은 디버프가 생겼다면 밖에 똥을 빼주고 오면 됩니다. 딜각이 잘 나오는 꿀 패턴입니다. 리버스입니다. 보스가 칼을 둘러싸이며 안 혹은 바깥을 공중에 띄어 공격한 뒤 내려 찍습니다. 안전지대 구별법은 칼날의 방향을 보면 되는데요. 칼끝이 안쪽을 향하면 바깥 안전, 칼끝이 바깥을 향하면 안쪽 안전입니다. 아무도 피격당하지 않을 시 패턴이 종료되지만 한 명이라도 피격당했을 경우 공중배기와 찍기가 나오므로 자신이 피격당했다면 브리핑을 통해 알려줍시다. 쌍검배기입니다. 보스가 양손에 검을 번쩍 들어 세 차례 공격합니다. 피격당할 시 첫 탄은 제자리에서 뜨기만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탄은 멀리 날아갑니다. 패턴이 시작할 때 보스가 빛나지 않으면 앞을 세 차례 공격하며 패턴이 시작할 때 보스가 빛난다면 앞 한 번 후 뒤 두 번을 공격합니다. 마지막 공격의 경우 안전지대가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칼날비입니다. 보스가 백스텝하며 맵 여기저기에 피격 이상을 유발하는 장판이 생깁니다. 바로 패턴이 종료될 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후속 패턴을 연계해 시전합니다. 칼날비 후 잡기입니다. 백스텝 후 어글자를 찔러 잡고 내려 찍습니다. 아무도 잡히지 않아도 잡고 찍는 패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칼날비 후 돌진입니다. 백스텝 후 돌진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시전하는데 빠르게 보스를 따라가 백으로 붙어주어야 양옆 날리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낙사 구간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백스텝을 보면 일단 보스 백으로 붙어주는 습관을 가져주는 것이 좋으며 여건이 안 될 시 안으로 스페이스바를 써 버텨주거나 각성기를 눌러서 생존해줍시다. 칼날비 후 숄차입니다. 백스텝 드리프트하며 최종적으로 어글자에게 숄차 패턴을 날립니다. 반응하기도 회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패턴입니다. 보스의 위치를 끝까지 보고 스페이스바를 써주어야 합니다. 파란 칼입니다. 보스가 거대한 파란 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후방 좁은 공간이 안전지대이며 피격당할 시 모든 면역을 무시한 잡기 판정으로 데미지를 주고 날려보냅니다. 너무 붙어서 딜할 시 피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점프 라우리엘은 파란 칼입니다. 보스가 뛰어오르려는 자세를 취한 뒤 라우리엘 패턴과 똑같은 판정의 공격을 하고 곧바로 파란 칼 패턴을 연계해 사용합니다. 보스가 이동한 방향으로 빠르게 따라가서 회피해줘야 합니다. 칼바람입니다. 칼을 바닥에 꽂으며 사라지고 바닥에 두 차례 터지는 똥을 생성합니다. 그 후 어글자 근처에 나타나 검기를 날리며 마지막엔 찌르기 혹은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처음 보스가 사라질 때 최대한 모여 보스가 근처에 나타나게끔 유도해주고 미니맵으로 보스가 나타나는 위치를 일찍 볼 수 있으므로 보스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가 관계를 회피해줍시다. 마지막 패턴 구별법은 보스가 나타날 때 보스 근처에 빨아들이는 이펙트가 생기면 카운터, 이펙트가 없다면 찌르기입니다. 좌우 허리기입니다. 왼쪽 지진, 오른쪽 찌르기, 반결 순서로 사용합니다. 지진에 걸린 사람이 보이면 정화 스킬이나 성스러운 부적을 사용해줍시다. 어글자를 향해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며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딜을 잠시 멈추고 피하는 것에 집중해줘야 하는 패턴입니다. 확률적으로 지진 패턴을 시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끼 찍기입니다. 도끼로 전방을 찍고 주위에 똥장판이 주기적으로 터집니다. 마지막에 도끼를 뽑으며 주위가 터지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주어야 합니다. 똥과 터지는 공격 모두 어둠 게이지가 많이 찹니다. 중력 잡기입니다. 전방 넓은 범위를 잡기 판정으로 잡습니다. 아무도 잡히지 않을 시 전방을 찍고 패턴이 종료되지만 잡힌 사람이 있다면 무력화가 될 때까지 잡힌 사람을 쿵쿵 찍습니다. 2명 이상이 잡히면 무력화 후 잡힌 인원수만큼 그로기 모션이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포트 2명이 잡혀주면 추가로 딜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방평타입니다. 별거 아닌 패턴이지만 수많은 패턴 중 하나가 연계로 나옵니다. 평타 2번 후 도넛 찍기입니다. 도끼로 길을 모아 땅을 찍고 도넛 장판이 나옵니다. 도넛 찍기 안전지대는 보스 백방향 안전모양 혹은 보스 대각선 방향 안전모양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킬을 아끼다가 도넛 안전지대를 확인한 후 안전지대로 이동한 뒤 스킬을 당겨줍시다. 평타 한 번 후 백스텝을 한 뒤에 도넛 찍기를 하기도 합니다. 평타 2번 후 도끼 찍기입니다. 평타를 2번 한 뒤 도끼 찍기와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평타 백스텝 후 크게 찍기입니다. 전방을 크게 찍어 날려보냅니다. 평타 2번 후 어글자 점프 찍기 후 카운터입니다. 평타 2번 후 어글자를 향해 머리를 돌리면 점프 찍기이기 때문에 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패턴의 카운터는 유일하게 치지 않아도 괜찮은 카운터입니다. 평타 2번 후 어글자 점프 찍기 후 백스텝을 하면 카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타 2번 후 어글자 점프 찍기 후 백스텝까지는 전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 카운터가 아닌 안팎 패턴이 나오기도 하는데 안팎을 연계로 맞으면 데미지도 상당하며 멀리 날아가 낙사 위험도 높은 패턴입니다. 안쪽 휘두르기 이후 보스에게 근접해 바깥 휘두르기를 피해주거나 보스와 딱 붙어서 안쪽 휘두르기를 맞아주면 바깥 휘두르기에 피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패턴 2개의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스텝 후 보스의 도끼를 유심히 보면 도끼의 불빛이 꺼지면 카운터 패턴이며 도끼가 계속해서 빛난다면 안팎 패턴입니다. 오리아나입니다. 근처 범위를 빨아들며 튀으며 이후 크게 베어 날려보냅니다. 처음 빨아들이기는 피격 이상 면역 스킬로 면역이 가능하며 후속 원형배기 공격은 바깥쪽에서 맞으면 날아가지만 안쪽에서 맞으면 경직만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빨아들이기 때 안쪽으로 스페이스바를 써서 회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턴 이후 확률적으로 카운터가 나오며 치지 못할 시 해당 패턴을 한 번 더 시전하기 때문에 꼭 쳐줘야 합니다. 왼호합 찍기입니다. 전방 왼쪽, 오른쪽, 앞을 찍습니다. 백스텝 지진입니다. 보스가 백스텝을 한 후 전방 넓은 범위의 지진을 시전합니다. 그 전방을 올려치는데 피격된 대상이 있으면 마구마구 베어 상당한 데미지를 입힙니다. 보스가 백스텝을 한다면 빠르게 보스 후방으로 이동해주어야 합니다. 이 패턴에 대비하여 스페이스바를 의식적으로 아껴주는 것이 좋으며 만약 지진에 걸린 사람이 보인다면 빠르게 성스러운 부적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안전입니다. 보스가 곰도끼를 동시에 휘두르려는 모션을 취한 뒤 왼쪽을 베어 날려보냅니다. 이후 2가지 패턴 중 하나가 연계로 나옵니다. 오른쪽 안전 후 무력입니다. 처음 패턴에 피격되어 넘어진 사람이 많을수록 특히나 투다운된 사람이 있을수록 무력이 힘들어집니다. 무력 실패 시 준죽사급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패턴을 대비해 오른쪽 안전 패턴을 잘 피해줘야 합니다. 오른쪽 안전 평타 후 카운터입니다.
카운터가 나오지 않고 패턴이 종료될 때도 있으며 카운터가 나온다면 어글자를 향해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보스가 머리를 돌린다면 빠르게 카운터를 쳐주면 됩니다. 실패 시 굉장히 아픈 준특사급의 공격을 합니다. 다음은 280줄 이하부터 나오는 강화 패턴입니다. 돌진 후 파란 칼입니다. 두 차례 돌진 모션을 취한 후 파란 칼 패턴을 사용합니다. 검은 똥입니다. 이 패턴은 내부에서도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맵 여기저기에 검은 똥이 나오며 두 개의 공격력 감소 구슬이 나옵니다. 서포터는 공격력 감소 구슬을 꼭 챙겨 먹어주고 보스가 어글자를 향해 계속해서 머리를 돌리다가 마지막에 부채꼴 모양으로 두 차례 공격하기 때문에 어글자는 보스의 방향을 고정해주다가 검은 똥이 퍼지는 걸 보고 백으로 이동해서 회피해줍시다. 어글자 피자입니다. 보스가 도끼를 찍어 모든 플레이어를 빨아들입니다. 이때 한 명에게 피자 어그로가 걸리는데 어글자는 사람이 없는 방향에 피자를 고정해주고 보스가 도끼를 들어 올릴 때 이동해서 피해줍시다. 피자에 피격당할 시 공격력 감소 디버프가 걸립니다. 배신 패턴입니다. 보스가 빠르게 도끼를 돌린 후 찍어 맵 여기저기에 배신 장판을 생성합니다. 장판에 닿으면 어둠점식 스택이 쌓이고 3스택 시 어둠 군단에 가입해 무조건 사망하기 때문에 보스가 도끼를 돌리는 모션을 보고 빠르게 멀어져 줍시다. 그 후 보스가 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 바람이 불어 밀려나는데 만약 밀려나는 방향에 배신 장판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안전한 위치로 이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스와 일정거리 이상 멀어지면 바람에 밀려나지 않게 됩니다. 카운터 후 똥배기 패턴입니다. 보스가 느리게 주위를 빨아들인 후 카운터가 나옵니다. 카운터를 치면 랜덤한 몇몇의 머리 위에 칼 표식이 생기는데 표식이 생긴 사람들은 멀리 이동해서 똥을 빼주고 와야 합니다. 이때 칼 표식의 방향으로 똥이 생성되기 때문에 표식의 방향을 잘 보고 깔아주어야 합니다. 똥을 빼고 오면 무력화가 나오는데 좋은 프리딜 패턴입니다. 어글자 치키입니다. 검도끼를 치켜들어 어글자를 향해 계속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어글자에게 1에서 4회 공격을 한 뒤 마지막에 라우리엘 혹은 도끼치키 패턴을 사용합니다. 모션 구별법도 알려드릴게요. 엑십 3절 이후 추가되는 패턴입니다. 좌우 흐리기 패턴도 중 랜덤하게 찌르기 대신 보스가 검은 손을 뻗으며 메두사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때 검은 손을 바라보면 감금에 걸리기 때문에 뒤를 봐주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변경되는 패턴입니다. 내부는 기본적으로 검카멘의 대부분의 짤 패턴을 사용하며 몇 가지 패턴이 변경되어 나옵니다. 협카입니다. 기존 협동 카운터였던 패턴이 내부에선 곧바로 카운터를 쳐주어야 하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모션을 보고 빠르게 카운터를 쳐주어야 하며 실패 시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부에선 항상 이 패턴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칼바람입니다. 기존 칼바람 패턴이 내부에선 영상과 같은 패턴으로 바뀝니다. 보스가 사라지면 똥을 빼주며 보스가 시전하는 칼바람을 웬만해선 스페이스바 등의 피격 이상 면역 스킬로 피해준 후 카운터를 쳐주어야 합니다. 어글자를 바라보고 카운터를 시전하기 때문에 어글자는 카운터를 꼭 생각해 주어야 하며 실패 시 준특사급의 패턴을 사용하므로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돌진 후 양옆 지진입니다. 이 패턴이 위험한 이유는 돌진 모션을 보고 스페이스바를 사용했는데 양옆 지진이 나오면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해당 패턴이 나온다면 내부 2명 모두 빛나는 성스러운 부적을 미리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에 걸릴 시 보스가 해당 사람을 잡고 내려치기 때문에 지진을 아예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녹차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315줄이 되면 1웬 2호, 1, 2위, 3, 4아래 석상 무력화 무력 2호 공포 19 협동 카운터 280줄 이전에 내부 파티 서포터는 미리 버블을 모아두고 내부가 들어갈 때 아덴 공증을 사용해주기 외부에선 꼭 실리안 사용해준 후 무력하기 175줄이 되면 줄잇기 후 굿을 먹고 아래로 가기 그 후 달리기 한 뒤 격돌 2번 동안 프리딜하기
첫 번째 격돌 때 샨디 꼭 사양해주기. 88줄이 되면 가까운 구석에 핑 찍고 모이기. 패로 똥 빼고 무력하고 칼 시계 방향 줄에서 카운터 치기. 카운터를 전부 친 후 아제나 사용해주기. 63줄이 되면 1회 이후로 12시로 다같이 올라가기. 다같이 발맞춰 내려오며 빗성부 쓰기. 그 후 열심히 때리다 보면 카멘이 죽고 4-2관문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4-2관문 공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